숫자를 세는 함수는 없으니까 전체를 세고 숫자를 빼면 되겠죠. 됐나요? 전체 개수를 세서 카운트 A는 숫자랑 문자랑 둘 다 세니까 카운트 A를 써가지고 전체 개수를 구하고 여기서 숫자만 빼면 문자만 남겠죠. 그래서 카운트 A 빼기 카운트 로 하시면 돼요. 자, 카운트 A로 전체 개수를 구하고, 자, 전체 개수를 카운트 A로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카운트를 써가지고 숫자 개수만 빼주면 문자 개수만 남겠죠. 자, 요렇게 알면 쉽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썸. 자, 썸 풀어봅시다. 자, 썸은 다 아시죠? 합계. 합계를 구하고, 자, 범위만 딱 잡으면 되겠죠? 자, 여기 잠시만 앞에 보시면, 썸이나 카운트나 카운트 A나 전부 다 구간을 보시면, 넘버 1부터 계속 나가요. 넘버 1부터 계속 나가는데 이렇게 넘버로 시작되는 그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자, 요렇게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 쓰고 콤마 치고 하나 콤마 하나가 아니고 그냥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위에 푼 것처럼 범위를 잡으면 됩니다. 요렇게 넘버가 계속 이어지는 구간들은 범위만 잡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돼요. 자, 썸 푸신 분들은 밑에 에버리지도 풀어봅시다. 자, 에버리지는 평균 값을 구하고 얘도 범위를 잡고 풀면 되겠죠. 자, 썸은 합계를 구하고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옆에 요거 절대값 ABS 한번 써봅시다. 자, 얘는 앱솔루트 약자고 절대값을 표시합니다. 자, 넘버에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찍으면 됩니다. 요 색깔 칠해져 있는 거. 자, 얘만 딱 하나 찍고 구간이 하나니까 괄호 닫아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하면 절대값이 뜹니다. 자, 절대값 풀고 그 다음에 옆에 메디안이랑 모드 요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메디안은 중간값을 찾고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만 딱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값을 풀면 중간값이 뭔지 뜨고 그 다음에 밑에 모드도 자, 모드 함수로 써봅시다. 모드.sngl 이거 모드 함수는 최빈 값이라고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난 숫자를 가지고 오는데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1도 2개, 2도 2개죠. 그러면 앞에 거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 1인 거고 두 번째 결과값이 에러가 뜬 거는 모두 다 한 번씩만 등장해서
빈도가 많이 나타난 게 없죠. 그래서 에러가 뜬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숫자가 뜬 거고, 얘는 15가 두 번 나왔으니까 15가 뜬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요것도 풀어봅시다. 분산이랑 표준 편차. 요게 수학 함수가 생각보다 많은데 요거를 다 외우지 말고 문제 풀 때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요런 게 나왔어요. 모드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 함수를 3개, 4개 딱 내놓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해놓고 함수는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써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함수를 쓰고 설명을 보고 찾으면 돼요. 어떤 게 표준 편차고 어떤 게 분산인지. 자, 얘도 범위만 딱 지정하면 됩니다. 범위 지정하고 내리고. 자,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파워. 자, 파워 함수를 봅시다. 자, 파워 함수는 실기에는 잘 안 나오고 그 필기 시험 때 좀 나와요. 필기 시험 때. 파워 함수는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고 뭐 요런 거 있죠. 5의 2승 요런 거. 요런 거를 풀 때 파워 함수를 씁니다. 자, 얘를 어떻게 푸냐면 자, 파워를 쓰고 그 다음에 자, 5의 2승을 풀려면 넘버에는 5가 들어가야 되고 파워에는 제곱근인 2가 들어갑니다. 요렇게. 그러면 5의 제곱이니까 25가 뜨겠죠. 넘버에는 숫자, 파워에는 제곱근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모드. 자, 요거는 시험에 좀 자주 나오거든요. 모드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이고, 자, 모드 쓰고 설명을 한번 봅시다. 자,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한다 되어 있고, 괄호를 딱 열면 구간이 두 개죠. 그 다음에 넘버에 67을 찍고, 자, 67을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바이저에는 이 67이라는 숫자를 나눌 값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5를 딱 찍었을 때 나머지가 몇인지 뜹니다. 자, 이렇게. 자, 67 숫자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이렇게 결과값이 뜹니다. 자, 모드 함수는 자주 나와요, 얘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갑시다. 올림, 내림. 자, 요 5개 함수는 쓰는 방법이 다 똑같으니까 하나만 알면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결과값을 딱 구했을 때 뭐 반올림 해라, 올림 해라, 내림 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값을 반올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오른쪽 편에 보시면 자, 이 숫자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이렇게 적어놨을 때 밑에 보시면 위치 번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결과값을 딱 구해놓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라고 하면 7을 적는 게 아니고 이 위치 번호인 1을 적어야 됩니다. 위치 번호는 소수점 기준으로 첫 번째가 0, 소수점 기준으로 첫 번째 자리가 위치 번호가 0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1씩 증가, 왼쪽으로 가면 1씩 감소. 위치 번호가 얘 하나만 딱 외우시면 돼요. 소수점 첫째 자리가 위치 번호 0인 거. 자, 그러면 문제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라고 하면 반올림 함수는 라운드고, 자, 라운드는 반올림 합니다 되어 있죠, 설명에.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자, 넘버에는 숫자가 들어가면 되고 넘버에는 숫자를 찍고 그 다음에 콤마 치고 두 번째 구간이 넘버 디지트는 위치 번호, 소수점 둘째 자리는 위치 번호가 1이니까 1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그러면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타나죠.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얘네 다 똑같습니다. 라운드, 라운드 다운, 트렁크, 인트 전부 다 똑같이 쓰면 되고, 자, 인트 함수는 자 써보면
자, int 함수를 써보면 넘버밖에 없죠. 얘는 위치 번호가 없어요. 자, 얘는 그냥 찍어주기만 하면 돼요. 숫자를. 자, 숫자를 찍어주면 되고 int 함수는 결과값을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올리지 않고 내림.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소수점들을 다 버리고 가까운 정수로 내림하는 함수. 그 다음에 절삭은 위치번호, 내가 지정한 위치번호부터 전부 다 숫자를 그냥 절삭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라운드랑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전부 다 똑같고, 자, 문제를 드릴게요. 10의 자리에서 올림 해보세요. 10의 자리에서. 자, 10의 자리에서 올림. 이게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고 1의 자리, 10의 자리, 10의 자리고요. 1, 10, 100, 1000만. 요건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이게 소수점 있죠, 중간에 있죠. 쉽죠? 요게 시험에 나오면 만약에 내가 까먹었다, 위치 번호를 까먹었다고 하면 그냥 막 써도 됩니다. 이거를 딱 쓰고 위치 번호를 아무거나 쓰고 엔터를 치고 확인하고, 아니다 싶으면 또 수정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딱 첫째 자리만 외우면 문제 풀기가 조금 편하긴 합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는 계속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정답은 -2입니다. 위치 번호가. 자, 10의 자리니까 얘가 1의 자리, 그 다음에 10의 자리니까 -2.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맥스는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오고, 미는 미니멈에서 가장 최소 값을 가지고 오고. 자, 맥스부터 해봅시다. 위에. 자, 맥스는 최대값을 가지고 오고, 자, 넘버로 계속 되어 있는 거는 범위만 지정하면 돼요. 범위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가장 큰 값이 뜨겠죠. 자, 채우기 핸들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민도. 자, 가장 작은 수. 자, 민을 쓰고, 자,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내면 가장 최소값이 뜨죠. 자, 맥스랑 미는 되게 쉽고, 그 다음에 옆에 거 라지랑 스몰. 자, 맥스랑 미는 무조건 최대값이랑 최소값만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인 거죠, 무조건. 근데 라지랑 스몰 함수는 이제 n번째가 가능해요.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 자, 라지 함수를 써봅시다. 자, 라지 함수는 구간이 두 개고, 첫 번째가 이제 어레이죠. 어레이가 뜻이 뭐였죠? 범위였죠. 그래서 범위를 잡아줄 겁니다. 범위를.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자,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콤마 치고, k는 상수라는 뜻이고, 우리가 가장 큰 값은 이 범위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1이 됩니다. 첫 번째로 큰 값. 이렇게 되고,
자, 밑에 세 번째로 큰 수를 구해봅시다. 라지를 쓰고 n번째니까 라지를 쓰고 어레이는 범위니까 값을 잡고 이렇게 범위를 잡고 k는 n번째, 우린 세 번째로 큰 값을 알아야 되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도 가장 작은 수는 이제 스몰이니까 자, 스몰을 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레이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k는 가장 작은 수니까 1이 되겠죠. 첫 번째로 가장 작은 수. 자, 밑에 세 번째로 작은 수도 위랑 똑같이 풀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자, 보시면 밑에 구간이 스몰 함수는 라지도 마찬가지고 구간이 두 개밖에 없죠. 어레이랑 k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어레이를 딱 잡았어요.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았으면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뭘 할 게 아니고 범위를 잡았으면 콤마 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구간으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3을 딱 쓰고 3을 썼으면 구간이 다 끝났으니까 괄호를 닫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하는 실수가 뭐냐면 구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콤마를 치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답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함수를 쓸 때 내가 밑에 있는 구간을 보고 총 두 개밖에 없네. 그러면 두 구간을 쓰고 괄호 닫고 나와야 됩니다. 계속 이어서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구간을 계속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몇 번째 구간에 있고 작성이 다 되었는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시트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크데이 함수는 요일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월화수목금토 1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숫자로 1, 2, 3, 4, 5, 6, 7로 나타내거든요. 자, 그러면 위크데이 함수를 써봅시다. 먼저 자, 위크데이 함수 설명 한번 보시고, 자, 요일을 나타내는데 1부터 7까지 수를 구한다고 되어 있죠. 자, 괄호를 딱 열고, 자, 시리얼 넘버는 날짜 형식으로 작성된 얘가 되겠죠. 고유 형식으로 작성된 이제 날짜가 되고, 그 다음에 콤마 치고, 이제 리턴 타입이 중요한데,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자, 1번 타입, 2번 타입, 3번 타입, 요 밑에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1번, 2번, 3번 중에 보통 시험에 나오고 1번, 2번이 자주 나옵니다. 자, 요거를 볼 때 1번 타입은 숫자 1부터 7까지인데 시작이 1부터 토까지, 그 다음에 2번 타입은 요일이 월부터 일까지. 시험에 몇 번 타입을 주라고 나와요. 1번 타입을 줘라 또는 2번 타입을 줘라. 그러면 내가 하는 타입이 숫자 1에 해당되는 게 무슨 요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번 타입으로 해봅시다. 자, 2번 타입으로 해봅시다. 자, 2번 타입으로 했을 때 숫자 1에 해당되는 게 월이죠, 월. 자, 괄호 닫고 엔터 치면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자, 1에 해당되는 게 얘가 되겠죠, 월.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토, 일 순서로 가는 거. 됐죠? 자, 얘는 몇 번째 타입으로 하냐에 따라서 요일이 달라져요. 번호에 해당되는 요일이 달라지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내가 몇 번 타입을 할 때 1에 해당되는 숫자가 뭔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에 풀어봅시다. 옆에. 자, 오른쪽에 1번 타입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타입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 이렇게 해서 채우기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타입으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값이 나오면 된 겁니다. 자, 1번 타입, 2번 타입. 자, 다 구하셨죠? 자, 밑에 보시면 1번 타입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 그 다음에 2번 타입은 숫자 1에 해당되는 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됐죠? 자, 근데 이 숫자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요일인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몇 번 타입으로 했는지 그 사람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요일로 바꿔줄 겁니다. 무슨 요일, 무슨 요일.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choose. 자, choose 함수를 쓸 건데, 자, choose를 써봅시다. 자, choose 함수는 인수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되어 있고, 자, 괄호를 딱 열면 첫 번째 구간이 인덱스 넘버, 목차 번호 또는 목록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번호에 얘를 딱 찍습니다. 숫자가 들어가야 돼. 인덱스 넘버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숫자를 딱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콤마를 치고, 자, value 1은 이 목차 번호, 목록 번호가 값이 1일 때 내가 어떤 값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번 타입에서 숫자 1은 일요일이니까 이렇게 쓰시고, 숫자 1에 해당되는 거는 1, 그 다음에 2는 월요일, 그 다음에 값, 숫자 3에 해당되는 건 화요일. 이렇게 다 써줘야 됩니다. 자, 문자니까 싹 다 쌍따옴표 넣어주시고, 자, 토요일까지만 하면 되겠죠. 1부터 7까지니까. 자, 이해돼요, 요거? 자, 위크데이 함수로 숫자를 딱 구해놓고 그 숫자를 choose 함수의 인덱스 넘버에다 넣는 거예요. 이 번호에다 넣고 이 번호가 값이 1일 때는 2일 때는 3일 때는 4일 때는 이렇게 값을 하나씩 다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그 값에 해당되는 요일이 뜨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타입. 자, 2번 타입은 숫자 1에 해당되는 게 바뀌죠. 그러면 자, 이 choose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인덱스 넘버는 이제 2번 타입의 숫자를 찍습니다. 마우스를 안 찍히면 요 위에 또는 밑에 클릭하시고 방향키로 내리시면 돼요. 자, 인덱스 넘버에 찍고, 그 다음에 콤마 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값이 1일 때는 바뀌었죠. 2번 타입은. 자, 월부터 1까지.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하고 엔터 치고 채우기 핸들까지. 똑같이 나오면 맞아요. 네? 똑같이 나왔어요. 이상해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위클리 함수 구해놓은 숫자. 그래서 얘가 보면 value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값이 1일 때, 우리가 숫자가 1일 때는 월, 2일 때는 밥, 3일 때는 수,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래서 얘를 딱 찍어줬을 때 1이면 월, 2면 밥, 3이면 수가 되는 거고. 아까 얘를 찍어서 안 됐어요. 얘를 찍어서. 이게 value 숫자라는 뜻을 보시면 돼요. 숫자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식이 이제 조금씩 길어지죠. 자, 얘는 답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자, 1번 타입이니까 날짜를 찍고 1 하고 채우기 엔드. 자, 네? 아, 못 봤어요? 자, 시험에 몇 번 타입으로 나오면 그 타입의 1번에 해당되는 값만 잘 보시면 돼요. 이 사가 안 눌러지면 요 위에 거나 밑에 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 방향키로 내리면 돼요. 올리거나 내리면. 그 다음에 1번 타입으로 하니까 숫자 1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하고. 요 뒤에 거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순위로 넘어갑시다. 자, 순위는 랭크 함수를 쓰면 되고 말 그대로 이 점수 중에서 1등부터 총 5개니까 1등부터 5등까지 순위를 구할 거고, 자, 랭크 함수를 써봅시다. 랭크 EQ. 자, 얘는 순위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괄호를 딱 열고, 자, 괄호 열고, 자, 첫 번째 넘버는 숫자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240이 됩니다. 숫자만 딱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숫자 클릭했으니까 넘어가야겠죠. 다음 구간으로 콤마 치고, 두 번째 레퍼런스는 뜻이 뭐 있죠? 얘는 범위죠. 그래서 범위를 잡습니다. 이 숫자가 이 범위에서, 자, 이렇게 범위는 전체를 잡아줘야 돼요. 두 번째 구간인 레퍼런스는 전체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내림차순, 오름차순인데,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딱 봤을 때 1등인 사람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겠죠. 그죠? 그럼 얘가 1등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꼴등이겠죠. 봤을 때. 자, 그러면 1등하고 꼴등하고 점수를 딱 비교해보면 숫자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내림차순인 거고, 반대로 요 달리기 기록을 보시면 이제 빠른 사람이 1등이니까, 그러면 자, 얘가 1등인 거고, 자, 얘가 꼴등이겠죠. 그러면 1등하고 꼴등하고 딱 숫자를 비교해서 보면 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 얘는 오름차순인 거예요. 1등하고 꼴등하고 숫자를 비교해서 보면 내가 오름차순할지 내림차순할지 알 수 있고, 자, 얘가 헷갈린다고 하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라운드 함수처럼, 자, 얘는 일단 내림차순으로 하시고, 숫자가 내려가니까 내림차순으로 하시면 되고, 자, 엔터를 쳤을 때 만약에 답이 이상하다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바꿔도 됩니다. 문제를 보고 바꾸면 되고. 자, 이제 채우기 핸들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조금 답이 이상하게 나오죠. 그죠? 자, 요럴 때는 이제 뭐가 틀렸는지 찾아야 됩니다. 자, 맨 위쪽에, 자, 여기를 다시 봅시다. F2번 눌러서 수정 상태로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은 범위가 잘 잡혀져 있는데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쭉 하니까 이렇게 범위가 하나씩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범위는 여기 딱 고정을 시켜놔야겠죠. 못 움직이게. 자, 그래서 자, 가장 첫 번째 식에서 이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딱 드래그하고 F4를 눌러서 고정을 딱 시킵니다. 달러 표시가 고정이었죠. 잠금. 얘가 딱 못 움직이게. 자, 이렇게 고정을 딱 시켜주고 다시 채우기 핸들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찍은 넘버는 밑으로 가지만 범위는 딱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가만히 있죠, 얘가. 그러면 범위는 항상 여기가 되는 거고, 숫자가 내려가면서 내가 이 5개 중에서 몇 번째인지 순위가 매겨지겠죠. 자, 옆에도 풀어봅시다. 랭크 함수 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넘버에는 숫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범위는 전체 기록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범위를 딱 잡은 상태에서 바로 F4를 누르면
전체가 지정이 됩니다. 범위를 잡자마자 F4를 누르면 굳이 아까처럼 드래그 안 해도 전부 다 잠금 상태로 딱 돼요. 고정 상태로. 그 다음에 콤마 치고, 자, 얘는 값이 올라가니까 오름차순. 자, 요렇게. 됐죠? 자, 요런 문제는 아까처럼 에러가 뜨면 맨 처음에 확인해야 될 게 가장 밑에 있는 값을 한번 보시면 돼요. 가장 밑에 있는 식을 한번 딱 봤을 때 범위가 이상하다? 그러면 웬만하면 고정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식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다시 하는 걸로.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논리로 갑시다. 자, 이제 논리 함수는 왼쪽으로 가면 문자고 오른쪽으로 가면 숫자인데, 논리 함수는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될 거예요.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고, 자, 우리가 앞에서 이거 잠깐 했었죠. 그 고급 필터 할 때 같은 줄이면 AND고 다른 줄이면 OR 했던 거. 자, 얘를 이제 함수를 써가지고 풀 건데,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 둘 다 해당돼야 되니까 AND 함수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 AND를 쓰고, 자, AND를 쓰면, 자, 인수가 모두 true면 true를 반환한다 되어 있죠. 둘 다 조건에 해당되면 true 값을 준다는 뜻이고, 자, 괄호 한번 열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이 로지컬 1, 논리식을 작성해라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논리식. 그러면, 자, 수학 점수를 딱 찍고, 자,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지 물어봐야겠죠. 자, 얘가 이상 하고 80. 자, 요게 첫 번째 논리식이고, 두 번째 이제 콤마 치고, 자,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간 거 확인하시고, 로지컬 2로 넘어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 점수가 80 이상인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 됐으면 괄호 닫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둘 다 해당되는 것만 true 값으로 바뀌겠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OR는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논리식은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 자, 수학 점수가 이상 90. 그 다음에 콤마 치고, 두 번째 조건은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니까 영어 누르고, 그 다음에 이상 90 하고 괄호 닫고, 자, 엔터를 치고, 자, 채우기 핸들 하면 하나만 해당되는 거에는 true 값으로 됐죠. 자, 이제 이 식을 딱 봤을 때 뭐가 좀 이상하다 있는 게 없나요? 뭐가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요? 어떤 거요? 이 식에 그 제가 앞에서 막 강조했던 게, 문자랑 숫자, 문자는 쌍따옴표 넣어야 되고 숫자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자, 얘는 뭐예요? 얘는 문자인데 쌍따옴표를 안 했잖아요. 그죠? 자, 얘를 왜 안 했냐면, 이 부등호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양쪽에 이렇게 값이 있으면 얘는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고 단순히 부등호 역할만 하는 거고, 자, 만약에 이 부등호를 딱 중간에 두고 비교 대상이 없으면,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얘는 이제 문자인 거예요. 부등호를 쓸 때는 나를 기준으로 양쪽에 비교 대상이 있으면 그냥 부등호, 없으면 문자. 그러면 얘는 문자인 거죠, 이제. 문자고 얘는 숫자고, 문자랑 숫자랑 같이 쓰면 전체가 문자였죠. 기억나요? 자, 숫자를 쓰고 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문자랑 숫자랑 같이 쓰면 전체가 문자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는, 자, 지금은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부등호 역할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전체가 문자니까. 많이 하는 실수가 요겁니다. 요렇게. 자, 뒤에 나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if까지만 합시다. 아니다, if는 하지 말고 그 앞에 했던 것 중에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각자 본인이 조금 어려웠던 함수들만 한번 풀어보고 if는 다음 3교시 때 합시다.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웠던 거는 말씀하시고 위크데이랑 이런 거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좋아요. 위크데이 함수랑 추즈, 그 다음에 랭크 함수랑 엔드랑 오아도. 위크데이, 추즈? 라운드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지금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요게 나중에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것까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문제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내립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럼 소수점 셋째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서. 그러면 4를 적는 게 아니고 이 위치 번호가 있어요. 소수점 첫째 자리가 위치 번호가 0이고 둘째, 셋째 자리, 그럼 얘가 위치 번호가 2인 거예요. 그래서 2를 적어요. 까먹으면 얘만 더 외우면 되죠. 소수점 첫째 자리가 0이에요. 그럼 가면 일식 증가, 1로 가면 일식 감소. 그러면 문제를 10의 자리에 집어넣어요. 10의 자리에 접수했어. 10의 자리로, 자, A가 0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10의 자리는 2가 되죠. 그러면 3이 아니지. 1로 가야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마이너스 3, 10의 자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올림으로 어딘지 없어. 구간이 하나도 없어. 그럼 바로 나가죠. 얘는 가까운 점수로 내리면 얘네 싹 다 버리죠. 인덱스 넘버가 숫자인데 얘를 값 찍어보시죠. 그 다음에 콤마 치고, 자, 얘가 값이 1일 때 이 숫자 1일 때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1번 단위. 그러면 정리해요. 근데 얘는 문자니까. 그렇죠. 상담을 써요. 자, 1번 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값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7일 때. 이거 왔으니까. 다 써야죠. 월까지만 쓰시고. 그 다음에 콤마 치고. 됐어요? 또 있죠. 값이 1, 2, 3, 4, 5, 7, 숫자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7일 때. 각각 다 줘야죠.
다시 살 때는 마치고 4일 때는 이렇게 어때요? 아직까지는요? 아니죠. 나오죠. 랭크랑 또 나와요. 랭크랑 최지랑 조합도 나오고 스피스랑도 나오고. 근데 제일 흔한 조합, 제일 흔한 위크레이랑 최지 조합. 네, 잠시만요. 인덱스는 뭐 이용하고 있는데 인덱스는 뭐 이용하고 숫자. 목록 번호 목록 번호. 이 목록 이 번호, 이 번호, 이 목록 번호. 여기서 1, 2, 1 아니죠. 얘를 찍고, 얘를 찍고. 첫 번째 거지. 첫 번째 거 찍고. 우리가 얘를 위크레이랑 숫자로 나타냈잖아요. 그럼 이 숫자들이 얘를 들어가요. 이 번호를 다 들어가고, 자, 숫자가 1일 때. 이게 몇 거지? 아니, 안 적고 그냥 상관없어요. 숫자가 1일 때는 이번 타임 같으니까 월요일이 되겠죠. 그렇죠. 문자 일단 상상 다시. 핸드 치면 돼요. 바로 닫고. 자, 그러면 범위 잡았죠. 얘를 범위 잡고 나중에 내리면 이 범위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랭으로 얘를 딱 찍어요. 얘를 딱 찍고 채우기 했을 때 채우기 해주면 우리가 찍은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각각 얘가 몇 개인지 변화값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 순위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채우기 했을 때 이 범위가 끝까지 내려가요. 범위는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고정을 딱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이 범위에 있는 부분을 잡고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를 풀 때 내가 식을 다 작성해놓고 얘를 고정시키려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해놓고 F4를 눌러야 되거든요. 이게 좀 번거로워요. 적응하다 싶으면 범위를 잡고 나서 이렇게 잡았죠. 그 다음에 F4를 누르면 바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얘를 쓸 때 밑에 범위가 고정되어 있죠. 첫 번째나 마지막 그러면 그 위쪽이나 밑에 찍어주세요. 손만 찍고 범위는 밑에서 잡으면 되겠죠.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거 두개 똑같아야죠. 타임만 다른 거지 똑같이 해야죠.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먼저 가져오자.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세고 싶어. 얘를 세고 싶으면 얘를 뛰어넘어서 그럼 스타트 넘버를 뛰어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럼 뛰어넘을 때 앞에서부터 이렇게 세는 거죠. 자, 얘는 얘는 왜 이걸 내면 넘버를 잡고 범위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채우기 힘들었으면 우리가 자전 범위가 하나씩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앞에서 그래서 계속 내려갔죠. 근데 범위를 이렇게 잡았는데 채우기 힘들면 내 밑에를 보면 범위가 내려가죠. 그럼 얘를 못 내려가게 되겠죠. 고정시켜요. 고정시키는 거는 네 가지 고정. 그래서 힌트를 치고 다시 이렇게 채우기. 그다음에 범위가 내려가면 안 되는 것들은 고정을 딱 시켜요. 얘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안 해요. 마지막 번째. 그래서 수정 첫 번째. 지금까지 괜찮아요? 뭐 어떤 거예요? 이거 얘가 안 그려졌어요. 일단 이번 타입은 이렇게 위크했어요. 가르고 찍고 그다음 맞추고 타입은 이거. 숫자 2 나올 거. 그다음에 바로 닫고 나중에 이제 책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지금 위크데이 함수랑 추즈랑은 따로따로 썼죠. 근데 얘를 이제 한 줄로 써야 됩니다. 한 줄로. 그러면 지금 요것만 딱 봤을 때 우리가 추즈 함수에 들어가는 인덱스 넘버 여기 있죠. 여기에 우리가 위크데이 함수로 썼던 결과값을 넣었죠.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이 식 자체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요렇게 돼야 됩니다. 이 위크데이 함수로 먼저 요일에 해당되는 숫자를 딱 구해놓고 이 숫자를 추즈 함수의 인덱스 넘버 첫 번째 구간에 두는 거죠. 그 다음에 값이 1일 때, 그 다음에 7일 때 이렇게 한 줄로 작성을 해야 되고 할 수 있겠죠? 자, 10분 쉬었다 갑시다.